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쌤의 역사교실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수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거 29차시 수업은 우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키워드는 여기 있는 비변사, 그리고 예송과 환국, 그리고 탕평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 학습지에는 좀 흐리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음식입니다. 탕평채라는 음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청포묵, 그리고 쇠고기, 미나리, 김 등등 이걸 통해서 탕평을 하고자,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영조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탕평책을 주장했고 어떻게 조선 후기 정치가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후기에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키워드로 볼 수 있던 게 바로 그렇죠. 변사의 강화입니다. 처음에 외란 이후에 아예 상설기구화돼서 기존에 있던 의정부나 육조 같은 기구들에 비해서 비변사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그리고 육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선 전기를 이끌어가던 그렇죠. 3사 그리고 그 다음에 2조 전랑권에 대해서 이 권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붕당의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여기도 다 자기 붕당의 세력 확대에만 하다 보니까 3사와 전랑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붕당 정치를 통해서 서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붕당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권력이 독점되는 경향이 있죠.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전개를 보기 전에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 남인, 북인. 그래서 북인 중심의 정권을 가져갔다가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약간 뭐 협조하는 형태로 붕당이 이어져 갔다. 하지만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서로 우당탕탕 싸웠다.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서인이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탕평으로 전개된다 라는 흐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림이 분화가 됩니다. 북인 남인으로 찢겨진 거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동인이었습니다. 동인이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한 후에 인조반정으로 아웃되죠. 요걸로 인해서 아웃이 되어 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인조반정으로 비변사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정권을 쭉 잡아갑니다. 그래서 서인이 남인에게 어느 정도 정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협조를 함으로써 붕당 정치라는 것이 본격화됐는데 이제 서인과 남인이 파박 하고 싸우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그렇죠. 예송입니다. 예송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입는 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거는 상복을 입는 문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인 같은 경우에는 효종이 둘째라고 보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남인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복을 입는 기간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런 것들을 보시면서 서로 같은 서로 다른 당색은 서로 용납하지 않고 점점 서로 붕당이 격화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넘어갈게요. 빠르게 우리 한번 수업을 했던 거니까 요거는 좀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는데 그게 바로 환국, 나라가 뒤집어졌다, 돌아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숙종이 탕평론이라는 것을 대두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쪽 편에만 몰아주는 편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환국 무엇이라고 그랬죠? 권력을 몰아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때 수업 때 이야기했던 거, 여자 하나 있었다 그랬죠. 남인 쪽에 그렇죠, 장희빈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합니다. 탕평을 실시를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영조의 탕평과 정조의 탕평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조 같은 경우에 조금 온건한 탕평, 그래서 이거를 완론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 정조의 탕평 같은 경우에 정조는 준엄한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준론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는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온건하게 하기 위해서 탕평파라는 어떻게 보면 계파를 육성한 거죠. 그래서 소론 말도 잘 들어줄 수 있는 노론, 그리고 또 노론 말을 좀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소론을 육성을 함으로써 탕평책을 실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붕당의 기반이 되는 우리 지방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서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붕당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이조 전랑의 권한 또한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일련의 개혁으로서 균역법을 실시하는데, 균역법입니다. 선생님 그 글자를 오타를 냈네요.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군포에 대한 부담,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세금을 냈는데 이 군포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그 경제사 들어가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물제도 정비, 법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그러면서 외척 세력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오점도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조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들과도 많이 싸우게 됐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사도 영화 얘기했었죠. 그리고 얘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인데요. 그 정조가 개혁, 준엄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외척 세력, 이 외척 세력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도서관 규장각을 만들고 이 규장각을 통해서 새로운 신하들을 가르치는, 그렇죠,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영을 설치하기도 했었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개혁으로 수령에게 권한을 더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통공정책, 그래서 통공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이 통공정책도 선생님이 이따 경제사 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련의 개혁으로 서얼이랑 그리고 노비에 대한 차별도 어느 정도 개선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전 또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대전
통편이더라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런 탕평 정치는 이런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되고 민생도 안정을 시킵니다. 하지만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분단 간의 정쟁을 조정하다 보니까 정조가 죽은 다음에 무슨 정치로 이어진다? 바로 세도 정치로 이어진다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세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겠죠. 자, 붕당의 그 흐름과 탕평책까지 한번 길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복습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